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분석 시간에서는 우리가 매일 입는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내용을 다 들으시고 나면 당장 내일 아침 옷장을 여는 기분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흔히 패션하면 유행이나 개인의 취향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옷감 한 장 한 장에는 인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얽혀 있습니다. 기원전 7만 년 전부터 오늘 아침 여러분이 입고 나온 그 옷까지 이 놀라운 서사시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자, 다들 오늘 아침에 어떠셨나요? 아, 진짜 입을 옷이 없네 하면서 옷장 앞에서 한참 서성이지 않으셨나요? 어제 입었던 옷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한숨 쉰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아주 흔한 아침 풍경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평범한 고민이 사실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려 7만 년이라는 까마득한 인류 역사의 타임라인과 아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우리가 매일 아침 하는 그 사소한 선택은 인류의 생존 그리고 진화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숫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7만. 도대체 인류가 7만 년 전부터 옷을 입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타임머신이라도 탔냐고요? 아니요. 놀랍게도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머리카락이나 몸에 사는 그 체이의 DNA를 추적해서 알아낸 겁니다. 이 체이는 인간이 옷을 입어야만 생존할 수 있게 진화했거든요. 그래서 그 DNA를 역추적해봤더니 정확히 7만 년 전이라는 결론이 딱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옷은 지금처럼 예뻐 보이려고 입은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뼛속까지 시린 추위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동물의 가죽을 둘러쓴 그야말로 생존 필수템이었던 거죠. 첫 번째 파트, 색깔이 만든 계급입니다. 이제 생존템이었던 옷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까요? 고대 이집트와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시대는 수천 년의 시간 차이도 나고 지리적으로도 엄청나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도 두 사회 모두 어떤 옷감을 쓰느냐, 그리고 하얀색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아주 엄격하게 계급을 나눴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티 없이 맑고 고운 순백의 린넨으로 권력을 과시했고요. 조선의 양반들은 깨끗한 도포를, 반면에 상민들은 거친 무명옷을 입어서 신분을 딱 가려냈죠. 옷이 생존을 넘어서 내가 너보다 높은 사람이야 라는 걸 시각적으로 선언하기 시작한 아주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자, 그럼 1만이라는 숫자는 어떨까요? 고대 로마 시대에는 단 1g, 겨우 1g의 보라색 염료를 얻기 위해서 무려 1만 마리가 넘는 바다 달팽이, 즉 뿔소라를 갈아 넣어야만 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쯤 되면 옷이 단순히 몸을 가리는 용도가 아니죠. 엄청난 비용과 노동력이 들어가는 말 그대로 초호화 사치품으로 변모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충격적인 통계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이렇게 권력을 독점하는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소름 돋게 비슷했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만이 아까 말한 그 달팽이 수만 마리로 물들인 보라색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완전 독점이었죠? 조선시대 왕실도 마찬가지예요. 천연 재료로 얻기 너무너무 힘들었던 진홍색이나 자주색 이런 색깔들은 오직 왕족들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과거에는 옷의 색깔을 고르는 게 내 취향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내가 절대 권력을 가졌다는 물리적인 증거였던 겁니다. 아무나 입었다가는 정말 큰일 났으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는 지금 옷으로 계급을 나타내는 걸 진짜 멈췄을까요? 과거 황제들이 입었던 그 극히 희귀한 보라색 염료가 어쩌면 오늘날 우리 가슴팍에 작게 박혀있는 비싼 명품 브랜드로 슬쩍 형태만 바뀐 건 아닐까요?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옷이 가지고 있는 이런 권력의 속성은 여전히 우리 곁에 찰싹 달라붙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파트, 예술과 산업의 교차로입니다. 이제 옷이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이 되던 시절로 가보겠습니다. 화려함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맞춤옷들 다들 한 번쯤 보셨죠? 실크, 벨벳, 거기다 아주 섬세한 레이스까지. 이건 그냥 예술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기가 서양의 르네상스와 완벽하게 거울처럼 닮아있는 조선 중기 한복의 황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복 특유의 유려한 곡선미, 색동저고리의 그 화려한 색감, 꼼꼼하게 이어붙인 조각보 패턴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시기에는 귀족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과시하려고 엄청난 기술력을 쏟아부었고 그게 결국 복식 예술의 전성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1800년대 산업혁명, 그리고 재봉틀의 등장이죠. 이때부터 옷을 기계로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소수 귀족들만 누리던 패션이 드디어 평범한 대중들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야말로 폭발적인 변화였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타임라인은 조금 다르고 또 아픈 역사를 겪습니다. 조선 후기 개화기를 거치면서 서양식 옷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곧바로 이어진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한복이 강압력으로 억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기술 발전 덕분에 패션이 민주화되고 있었지만 동시에 제국주의가 남의 나라 옷을 문화 말살의 도구로 써버린 뼈아픈 역사가 이 하나의 타임라인 안에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파트, 자유를 위해 코르셋을 벗다. 가브리엘 코코 샤넬이 남긴 철학, 이게 당시 세상을 얼마나 발칵 뒤집어 놓았는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0세기 초만 해도 여성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든 꽉 끼는 코르셋으로 몸을 엄청나게 옥죄고 있었거든요. 거의 고문에 가까웠죠. 그런데 샤넬은 여성을 이 끔찍한 코르셋에서 해방시키자고 외치며 입기 편한 저지 소재와 움직이기 편한 단순한 라인의 옷을 세상에 툭 던져놓았습니다. 아름다워지려고 고통받던 몸을 마침내 자유롭게 풀어준 거죠.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패션을 통한 인류의 정말 위대한 혁명 중 하나였습니다. 샤넬이 일으킨 이 자유의 혁명, 바다 건너 우리 한국의 상황이랑 연결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의 패션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본래 넉넉하고 신체를 가리던 조선시대 한복에서 시작해서 일제강점기 때는 원치 않는 복식 변화를 강요받았죠. 게다가 1960년대, 70년대에는 어땠나요? 경찰들이 길거리에서 자를 들고 다니면서 치마 길이를 쟀습니다. 미니스커트 단속이었죠.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자유롭게 원하는 스타일을 고를 수 있는 이 당연한 일상이요. 사실은 이렇게 길고 치열하게 싸워서 얻어낸 자유와 억압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파트, 전 세계를 매료시킨 K-패션입니다. 자, 이제 시계를 확 돌려 현재로 와보겠습니다. 요새 K-패션의 열기가 장난이 아니죠. 이 엄청난 현상은 절대 뭐 하나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방탄소년이나 블랙핑크 같은 글로벌 아이콘들이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얼굴로 맹활약하고 있죠. 게다가 무신사, 지그재그 같은 우리 토종 플랫폼들이 MZ세대의 에너지를 쫙쫙 빨아들이면서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재밌는 건 서울의 길거리 패션에 우리 전통 한복의 요소들이 아주 힙하게 섞여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덕분에 K-패션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콧대 높은 글로벌 패션 위크의 정중앙에 당당히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하필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스타일에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지금의 젊은 한국 디자이너들이 단순히 서양 트렌드를 베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무려 5,000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그 특유의 색감, 선의 아름다움, 조각보 패턴의 미학 같은 것들을 아주 빠르고 세련된 현대 도시감각과 찰떡같이 결합해냈기 때문이에요. 가장 한국적인 정체성이 가장 트렌디하고 현대적인 능력을 만나면서 K-패션이라는 대체 불가한 DNA가 완성된 거죠. 이제 다시 여러분의 아침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 옷장 앞에서 옷을 고르고 입는 행위, 이건 이제 단순하게 추우니까 몸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엔 사실 현재의 나와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상적인 나 사이에서 벌어지는 아주 치열하고도 즐거운 타협의 과정인 거예요. 우리 인류가 수만 년 동안 끊임없이 옷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규정해 왔던 것처럼 말이죠. 자, 오늘 7만 년을 훑어본 우리의 기나긴 여정은 이 질문 하나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살기 위해 동물의 가죽을 뒤집어 쓰던 시절부터 옷 색깔 하나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던 계급사회, 코르셋을 찢어버리던 자유의 투쟁, 그리고 지금 전 세계를 홀리고 있는 K-패션까지 쭉 달려왔는데요. 내일 아침 여러분이 다시 그 옷장 문을 열 때 이 거대하고 매력적인 7만 년의 역사를 한 번만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옷걸이에서 옷을 꺼내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나는 이 옷을 통해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